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데오고라스입니다. 맞아요. 그 피타고라스의 고라스란 제 별명인 돼지호랑이. 저는 수많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인 영화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일본 영화 소라닌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일단 사전적 의미 그 감자에 솔라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싹이 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감자 싹 나면은 막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예, 밑에 알아서 자막으로 옆으로 띄워드리고 하시겠죠. 예. 왜 제가 제 자신 있는 부분이 영화라고 했느냐? 저는 영화를 전공했고요. 석사 역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자 영화 예고편을 만들고 있는 예고편 제작자입니다. 특히 일본 영화를 4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라닌을 고른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냥 보다 보니까 제일 재밌어. 소라닌 보다 보니까 제일 재밌어. 소라닌은 일단 2010년도 작품입니다. 2010년도에 작품이고 8월 26일 딱 한 8년 몇 개월도 안 됐는 8년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내용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1년, 2년 하게 된 20대 청년들이 겪는 그런 아픔? 이 기타 치고 이 음악 밴드 동아리에서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 와서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꿈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일단은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깊이가 있습니다. 툭툭 던지는 대사 하나하나에 엄청난 소스들이 많아요. 엄청난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평범한 놈이야. 흐름에 거역하면서 살아볼까? 좋아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몰입을 할 땐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아. 내 가치관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답을 찾기까지는 굉장히 길어. 긴 시간이 걸려. 영과 영웅이 만나면 무한대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게 많은 이런 대사를 힘 안 주고 합니다. 이 캐릭터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갑자기 BGM 착 깔리면서 난 평범한 놈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난 평범한 놈이야 라고 하는데 그 임팩트가 대단한 연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요 미키 타카히로입니다. 미키 타카히로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영화가 바로 이분의 장편 영화 첫 데뷔작이라는 거예요. 좀 감독님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역시 일본 영화 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영화만 가지고 있는 색감, 호흡, 코믹적 요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코믹적 요소는 어느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느냐? 배 타고 이렇게 오리배 같은 거죠. 한강에서 오리배 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인데 콜라를 먹었더니 트름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서로 다투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핸드폰을 빨래집게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게 재밌잖아요. 대놓고 넘어지고 웃기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웃을 겁니까? 가 아니고 일본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그 감성을 가지고 그런 코믹적 요소들의 연출법이 과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한 장면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밤새 알바를 하고 와가지고 힘이 들어요. 잔대요. 근데 여자친구는 사인펜을 들고 와서 남자친구 얼굴에 낙서를 하는 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낙서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분, 3분 정도
다른 장면이 나와요. 쭉 나오고 2분, 3분이 지나고 그 여자애는 이제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웃어요. 남자애가 진지하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웃어요. 왜 웃지? 근데 보니까 얼굴에 낙서가 돼 있는 모습이 그때 나옵니다. 연출법이 대단한 거죠. 관객은 그 남자한테 얼굴에 낙서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 여자 주인공이 낙서를 하면서 어떤 표정과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상상할 수 있게 연출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운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연출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런 편집 기법이 있어요. 이런 편집 기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그런 편집 기법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놀랬고 영화가 재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이유가 초반 캐릭터 설정입니다. 초반에 그 친구들이 대학 시절 장면도 나오고 하면서 첫 번째 타이틀이 뜨기 전 프롤로그 단계에서의 이 캐릭터 설정을 굉장히 담백하고 확실히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아주 또 연출법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이 청년들이 그 꿈을 이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이런 영화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제작을 했다면 분명히 막 음악하고 노래하고 하는 장면을 엄청나게 클로즈업해서 거기에 배우의 표정, 감성, 그걸로 하여금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감정 소모를 하게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아니에요. 음악 이야기고 음악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쭉 이어가는 내용이지만, 감독이 하고자 하는 주제, 젊은 청년들의 이 고뇌와 고통, 사회와의 이 마찰, 성장통, 포커싱이 거기에 있습니다. 포커싱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장면에 그렇게까지 몰입하지 않아요. 위플래시 보시면 위플래시 같은 거는 엄청나게 거기에 투입하고 투자하고 그 연주 하나하나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고뇌하는 거를 느끼게 연출했다면, 여기서는 아이들의 삶이 주가 되게 연출을 한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일본 영화답다라는 느낌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의 상업 영화였으면 아마 음악에 포커싱이 맞춰졌겠죠. 또 이 영화는 또 캐릭터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목적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그 자기 캐릭터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총 125분짜리 영화예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영화가 쭉 이어지는데,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마 큰 기승전결을 두고 했으면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부분이. 근데 이 영화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강약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작은 갈등 가지고 쭉쭉 큰 갈등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일본 영화의 그 잔잔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연출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흡을 가졌겠죠.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감독은 이 영화를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뇌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다,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2010년도에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봐서 더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이 친구들이랑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영화 속의 일본의 이 사회는 2010년도 그 전이죠. 2010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아마 2008년도, 9년도 그쯤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감독이 글을 쓰고 했던 그 일본의 사회 세계는 딱 10년 후에 제가 이 영화를 본 거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1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학계의 그런 학문?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한 10년 차이 난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그 당시에 다룬 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네.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더 공감되고 더 아파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파요. 가장 충격 먹은 연출법이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생각의 정리를 다 끝내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옵니다. 결국 꿈을 줬고 꿈은 일종의 취미로 갖고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돈 벌면서 난 너희들 친구들 여자친구 같은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그게 행복한 것 같아. 응? 그리고 그게 어른인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도중에 갑자기 영화가 암전되며 세로 자막이 한 글자가 뜹니다. 혼돈이가 뜹니다. 혼돈이. 정말로 그 연출법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몰입해서 그거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했던 작품인데 갑자기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막이 똘랑 나와요. 그게 몰입했던 제가 티쳐져 나온 이렇게 그 안에 있던 제가 뿌잉 하고 나오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캐릭터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너 행복하니? 너 혼돈이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예고편 제작을 하고 있고 영화가 좋아서 영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면 나도 그냥 회사를 다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집 기술이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아직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끔 하는 강한 연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이제 장치 중에 하나가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비주얼도 나쁘지 않다는 거. 고라겐고의 엉덩이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란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요. 남자 주인공의 소란인이라는 마지막 유작 같은 느낌으로 남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가 서로 연인 간의 이별, 이런 사랑의 이별이 아니고 내 꿈, 청춘 이런 것들과의 이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란인이라는 노래를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다시 부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이 남자 주인공과의 이별을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거죠. 배우들의 연기가 그런 게 구분이 가능하게끔 할 정도로 훌륭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감독의 연출, 호흡, 시나리오, 배우 연기까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이버에 리뷰를 보면은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나 이거 보고 울었다라는 글들이 있는데 그 운다는 거의 전제 조건이 달라요. 뭐 신과 함께나 국제시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래 슬퍼인데 이 영화는 생각하면서 울게 해요. 내가 난 행복한가? 정말로? 혼돈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약간 눈물에 관대한 편이에요. 눈물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울기는 울었는데 하여튼 충분히 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눈물 흘릴 만큼 고뇌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마 영화인 것 같아요. 뭐 기억이 안 나는 영화들도 있어요. 보고 나서 내가 기억나는 거는 뭐 메간 폭스의 엉덩이 뭐 하여튼 그런 누굴 까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뭐 답이 뭐가 더 좋은 영화다, 뭐가 더 나쁜 영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건 주관적인 리뷰니까 내 생각엔 이런 영화가 좋아요. 예. 나만의 평점을 매기자고 하면 저는 5점 만점에 5점 다 주고 싶습니다. 지금 또 보면 좋은 게 쿡TV에서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저도 쿡TV에서 무료로 봤거든요. 쿡TV에서 무료 상영 영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소란인이라고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이제 저랑 다르게 생각을 하셨다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은 공감을 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뭘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은 댓글 안 달겠죠. 예. 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너도 그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댓글 그리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달아주시고요. 이상 데오코라스였습니다. 빠바바바밤.